몽골의 동쪽 끝,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 펼쳐진 도르노드 초원입니다. 몽골 가젤은 일생 동안 초원을 떠도는 방랑자입니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동지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몽골 가젤이 찾아오는 초원은 자연이 가장 온전히 살아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3월) 초원에서는 수많은 죽음과 마주치는 계절. 늙거나 아주 어린 몽골 가젤들의 죽음. 겨울철에는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겨울보다 훨씬 더 많이 죽는 때가 이른 봄입니다. 추위를 이기느라 약해진 몸이 버티지 못해 죽는 것입니다. 수풀 속에 나타난 것은 늑대. 수컷 가젤 한 마리를 먹어치우고 사라졌습니다. 이른 봄의 가젤들은 몹시 굶주린 상태. 늑대 입장에서 쉽게 잡을 수는 있지만 먹을 것은 없는 먹이였을 겁니다. 부지런히 봄을 맞이하는 것은 낮게 깔린 풀들. 1년 내내 건조한 날씨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 땅. 초원의 아래쪽에는 더욱 메마른 땅,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 사막이라고도 불리지만 이곳은 사막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비란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란 뜻. 적게나마 풀이 자라는 메마른 땅입니다. 모래사막은 아주 일부입니다. 고비에는 건조에 강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생 당나귀는 그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2, 3일에 한 번만 물을 먹고 오줌은 자주 누지 않아 수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 거친 풀을 주로 먹는 야생 당나귀. 메마른 땅을 무리지어 옮겨 다닙니다. 이른 봄, 고비에는 높은 모래바람이 붑니다. 최고 5,000m까지 높이 올라가는 모래바람은 강한 편서풍을 타고 멀리 이동합니다. 하루 만에 우리나라까지 날아가고 일본을 거쳐 하와이까지 가기도 합니다. 봄철 우리나라를 뒤덮는 황사 중 일부는 고비에서 온 모래입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쌍봉낙타의 콧구멍은 순식간에 닫힙니다. 이중으로 자란 속눈썹과 귀 속의 털도 모래를 막아줍니다. 쌍봉낙타는 이곳 고비가 고향입니다. 등에 진 2개의 혹 안에 지방질을 모읍니다. 그걸로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쌍봉낙타는 물을 먹지 않고 한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은 지구상에서
야생 낙타가 사는 유일한 곳입니다. 모래바람 속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가축들은 풀을 찾아 먹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유목민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지나간 고비, 이때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여름이 오기 직전, 사막의 생명들은 이 하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벌써 비를 직감했습니다. 이때 오는 비로 1년을 살아야 하기에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연 강수량 50mm. 우리나라 장마철 하루에 내리는 양이 1년 강수량의 전부입니다. 그 귀한 비가 내리는 날, 메마른 고비가 잠시 깊은 숨을 내쉽니다. 사막의 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순식간에 꽃들을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준비하고 있던 꽃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피어나는 순간, 사막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막 비가 지나간 사막, 생명들은 한층 활발해집니다. 초원에도 단비가 내렸습니다. 사막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비가 땅과 풀을 적셔주었습니다. 비가 지나간 직후 풀은 빠르게 자랍니다. 지평선 끝까지 질 좋은 초지가 만들어집니다. 몽골 가젤들에게 더없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겨울을 이겨낸 자만이 봄의 새싹 맛을 봅니다. 몽골 가젤은 수천 마리씩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면 몇십 마리의 작은 무리로 분산될 것입니다. 암놈이 새끼를 낳을 시기에는 따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낳은 암놈은 멀리 이동하기 힘들다는 점, 모여 있으면 힘센 순놈들만 먹이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떨어져 지내다가 가을에 다시 만나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물과 초지를 찾아 중국의 신장성, 카자흐스탄까지 이동하기도 합니다. 국경은 그저 인간들의 것일 뿐입니다.